네, 안녕하세요. 네, 2시가 되어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트카운트 웨비나는 질의응답 챗봇을 넘어 KPI를 움직이는 의사결정 AI 에이전트 ODA 소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선화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웨비나를 통해 하트카운트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카운트는 실무자의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현재 베타 버전이 오픈되어 있고요. 모든 기능을 무제한 무료로 사용하실 음, 수 있습니다. 하트카운트 ABI는 AI 분석과 대시보드를 통합한 솔루션입니다. 지표 모니터링을 넘어 실무자가 데이터에서 직접 답을 찾는 조직을 만들어 보시고 싶다면 지금 문의해 보세요. 하드카운트 커뮤니티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AI에 대한 트렌드 콘텐츠와 하드카운트 활용 사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가입해 보시고 무료 콘텐츠가 발행될 때 놓치지 않고 메일함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웨비나는 유튜브로 한 번 더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볼 텐데요. 발표 순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저희 하트카운트 양승준 대표님께서 시멘틱 MCP를 활용한 의사결정 AI 설계 전략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구다빈 책임님이 서비스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Q&A 세션을 진행하는데요. 신청하시면서 접수해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세션과 관련이 높고 답변을 좀 양질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현장 질문도 저희가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오디오 사고가 있었는데 제 한숨 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좀, 예, 사과드립니다. 그, 저는, 두 세션 있는데 하나는, 그 시멘틱 레이어의 그냥 개념, 역사, 그리고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뭐 몇 가지 흥미로운 논쟁거리들 좀 다룬 다음에 저희 하트 카운트가 시멘틱 레이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개발하고 있는지, 뭐, 그리고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남겨둔 문제들은 뭔지, 뭐,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우리 부다빈 책임이 아마 또 이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저는 시멘틱 레이어를 그 데이터 분석 맥락에서 바라볼 것이고, 그, 일단, 기업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뭐 데이터를 단순 추출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 지표 중심으로 그 분석이 일어나니까 KPI 질문에 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사람 분석가가 했던 일이 있을 것이고, 그냥 능숙하게 조직의 데이터, 스키마, 관행, 제약사항,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 분석가를 뛰어넘는 뭐 그 AI 분석가가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 분석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지표와 관련 질문이 있을 때 사람 분석가가 하는 일은 질문을 하신 분의 질문 의도, 맥락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정확한 정량 근거 확보한 다음에 그 근거를 종합해서 어떤 개선안을 제출하는 것이죠. 물론, 그 분석가가 암만 잘한다 할지라도 일단 이제 보고 과정에서 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현업을 막 그 스퀴브란 그 라인으로 표현했는데 그 데이터가 담고 있는 현실보다 그 현업이 또는 실무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훨씬 복잡 다단하고 그 서로 간의 의존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사람 분석가가 무용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지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요한 개선책,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이전트를 디시전 서포트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그,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예전에는 셀프 서브 애널리틱해서 이런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 이제 AI의 시대에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고 어떤 것들이 숙제로 남았는지, 왜 이때 시멘틱 레이어가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1대1로 매핑해서 보면, 질문 이해하고 질문을 어떤 하위 분석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은 LMM이 잘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 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정확한 정량 근거 부분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TTS라는 것, 그러니까 텍스트 투 시퀄이 한 2, 3년 정도 여러 가지 학계,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그리고 큰 벤더들 통해서 그 시도가 있었지만 그 정확도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떤 실링을 부딪혔었고 그래서 다들 사실은 막연히 TTS가 가야 되지 않을 방향이라는 건 느꼈지만 아무도 그냥 그렇게 선언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올 초부터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정형 데이터, 특히 어느 정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동화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고 시멘틱 레이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물론 이제 여기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는 문제는 또 여전히 남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멘틱 레이어를 만드는 문제는 또 누가 해결하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지만 일단 컨센서스는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잡한 분석 질문을 하위 질문으로 분해한 다음에 그 정량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떤 그것들을 꿰어서 실행 가능한,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어떤 변수들로 이루어진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 이제 온탈러지적인 접근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온탈러지라는 것은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런 기술이라 좀 KPI 맥락에서 통제 가능한 변수들로 이루어진 어떤 경량 온탈러지가 있으면 디시전 서포트 에이전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1, 2번은 업계의 컨센서스가 있는 영역이고 3번은 사실은 저희 하트카운트의 좀 고유한 어프로치라는 점 좀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멘틱 레이어는 어떤 거냐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과거에 시멘틱 레이어 다뤄 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고 그냥 시멘틱 레이어라는 용어를 막연하게 들었지만 개념적으로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LMM한테 예를 들어 어떤 분석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냥 네가 DB에 있는 이 재료들 가지고 알아서 요리해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활성 사용자, 활성 고객이라는 것들을 보면 그 세상의 지식에 기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조직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 90일간 로그인 한 번 이상 한 사람 또는 뭐 구매 한 번 이상 한 사람 이렇게 명확한 정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정의, 그러니까 활성 사용자가 메뉴 명칭 비즈게라면 그것을 재료로 만들어내는 포뮬라 레시피를 잘 정의한 것이 시멘틱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틱 레이어에는 대부분 이제 조직의 지표에 대한 어떤 계산식, 그리고 지표랑 같이 볼 수 있는 여러 차원들, 그리고 어떤 필터에 대한 것, 그리고 서로 다른 테이블 간의 조인 규칙 같은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시멘틱 레이어라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의미 계층인데 여기서 의미 계층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그 우리 회사에서 업무 관련해서 사용하는 언어에 담긴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데이터와 연결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는 시멘틱 레이어의 사용자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대시보드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BI 컨설턴트, BI 하는 작업들이 사용자이거나 뭐 노트북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 같은 분들이
그런 카탈로그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AI 에이전트를 위한 어떤 의미 계층이 시멘틱 레이어가 된다 그런 것이고, 뭐 시멘틱 레이어가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그 물리적, 논리적 그 데이터 계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 웨이어의 어떤 역사를 말씀드려 보면 저도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실제 이제 뭐 BI 같은 제품을 쓰지는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1세대에도 그 지금은 그 비트코인 회사로 알려진 그 마이크로 스트레처즈가 이제 1세대 BI 회사인데 이쪽에서도 현업이 물리적인 DB 구조를 몰라도 그 좀 어느 정도 차트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체 시멘팅 모델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올랩 큐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오라클 이즈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지금은 몇몇 회사들이 여전히 쓰는 곳이 있지만 이제 뭐 우리 기억에서 잊혀진 개념인데, 그러니까 좀 자주 보는 관점으로 만들어 놓은 집게 테이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컴퓨팅 리소스가 비쌌으니까 매번 자주 묻는 질문들을 직접 집계하는 게 힘드니 비즈니스적으로 자주 묻는 뭐 지역, 고객분, 뭐 그 월별 뭐 그런 조건에 따라서 주요 지표를 이렇게 미리 말아놓은 피벗 테이블 정도를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그러다가 이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 그 BI를 도입하면서 IT BI 팀 통자의 어떤 시메트릭 레이어가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뭐 메타데이터, 뭐 카탈로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장점은 가버넌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조직 차원의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의미 체계가 있다는 것이 있겠고, 단점은 비즈니스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멘틱 에드 코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시멘틱 에즈 코드라는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정확히는 루커라는 그러니까 그 구글에 인수된 BI 솔루션이 만든 룩 ML이라는 시멘틱 레이어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루커는 전통적인 BI보다 구린데 룩 ML 때문에 쓴다고 할 정도로 시멘틱 레이어를 코드식으로 그 다룬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그 큐브, SQL, DBT, 시멘틱 레이어들의 어떤 그 야물 중심의 어떤 코드 같은 그래서 배포 관리하고 버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룩 ML의 어느 정도 모태가 됐다. 룩 ML이 모태가 됐다 정도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헤들리스 BI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BI가 대시보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그 도구 일반을 지칭한다고 했을 때 헤드라는 건 많은 경우 이제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실제 차트가 보여지고 표가 보여지고 보고서가 보여지는 영역이라고 하면 그게 없는 BI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앞에 프리젠테이션 따는 뭐가 붙어도 되는 그러니까 BI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컨섬션 레이어의 아, 중립적인 그 어그나스틱한 그 시멘트 레이어를 헤들리스 BI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다 뭐 들어보신 용어일 것 같은데 한번 그래 시멘트 레이어라는 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아,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이 됐든 BI 도구가 됐건 AI가 됐건 데이터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시멘트 레이어가 다시 중요도가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은데 주요 차원들 그래서 차원이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업 내 여러 트랜잭션이 있었을 때 매출 트랜잭션이 있었을 때 누가 어떤 고객이겠죠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지역 웬 언제 뭐 시간 변수 같은 것들로 구성돼 있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주석단 건 일단은 Y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Y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부연 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메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 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시멘틱 도구에서는 그 매트릭과 메저를 구분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숫자를 단순 썸한 거, 카운트한 거 뿐만 아니라, 뭐 두 가지 숫자를 나누고 곱해서 어떤 그 새로운 계산식 KPI를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어떤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그 테이블들이 뭐
트랜잭션 테이블, 디멘션 테이블들이 따로 존재할 테니까 이들을 연결하는 어떤 경로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필터 정보, 가버넌스는 이제 누가 어떤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시멘트 레이어가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주 묻는 것들은 약간 뭐랄까요? 머티리얼라이제이션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 미리 좀 말아놔서 캐시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주요 요즘에 있는 시멘트 레이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이거 보여 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그 시멘틱 레이어 관련된 그 기술들을 다루다가 뭐 큐브 쪽도 이제 실험적으로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큐브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시멘틱 도구입니다. 그 아까 제가 역사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이 큐브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큐브랑 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큐브라는 것은 그 물리 테이블 하나하나에 매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보험사 쪽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한 건데 그 팩트라는 것은 그 어떤 이벤트 트랜잭션 테이블인 것이고 제가 좀 켜볼까요? 액시던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고 테이블 보시면 여기에 물리 테이블은 뭐고 다른 테이블이랑 조인할 때는 어떤 그 칼럼으로 조인을 하고 여기 있는 어떤 디멘션들은 뭐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정해져 있고 매저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카운트는 당연히 사고 건수, 손해율 같은 거 계산하는 공식 이렇게 나와 있고 쭉쭉 보면 뭐 아마 프리 에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리 데이터를 말아놓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큐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오픈소스 시멘틱 레이어인데 이렇게 큐브 같은 것이 이제 어떤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그 의미 모델링이 진행된 다음에 뷰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소비자들, 그게 BI가 됐건 AI 에이전트가 됐건 그 친구들한테 이제 노출할 것은 뷰에 정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뷰 쪽에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페이먼트 그러니까 보험 관련해서 실제 지급이 됐던 것들과 관련된 정보는 뭐랑 뭐가 결합되고 여기에 있는 어떤 디멘션들은 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정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큐브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아니라서 설명이 조금 뭐 미흡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그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드렸고 실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진행하면 근데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시멘틱 레이어 정도라고 용어를 쓰는 것은 굳이 뭐 어떤 그 마케팅적인 업체들이 만들어냈던 용어는 아니라고 보는데 업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 맥락에서, 에이전트 맥락에서 온톨로지 필요하다, 지식 그래프 필요하다, 그래프력 필요하다, 컨텍스트 그래프 필요하다, 심지어 이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은 디지털 트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것들이 뭐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냥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잘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일 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들이 조금 그 어떤 자기의 상업적 입장에 따라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여튼 메타데이터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것을 일단 시멘틱 모델이라고 불렀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시멘틱 모델이라는 어떤 개념,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멘틱 모델의 최종 소비자는 누가인가? 그리고 시멘틱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데이터와 관련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만드는 건데 그 가버넌스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을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직 내에서 시작했다가 6개월 후에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어떤 레이어가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 그래서 어, 예를 들어 4분기에 VIP 고객 이탈이 왜 늘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일단 뭐 데이터 그라운딩이라고 그라운딩 용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답하기 전에 그 비즈니스 의미를 활용하는데 이 VIP 고객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게 VIP 고객이라는
어떤 플래그, yes, no 플래그로 정의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객 분류에 VIP의 어떤 클래스 밸류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고, 이탈이라는 지표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계산식을 찾아와야 되겠고, 4분기라고 했을 때, 이 질문 맥락에서 주문일 기준일지, 배송일 기준일지 그런 것들 정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답하기 전에 비즈니스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고, 이걸 알았으면 이제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별게 아니라 SQL을 만들어서 실행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가 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뭐 당연히 보안적으로도 문제 있고 그 무책임한 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이런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보통 대부분의 시멘틱 레이어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컴파일, 그러니까 SQL로 컴파일하기 전 단계에 어떤 슈도 컴파 SQL을 만들어요. 그 규칙 기반에. 그래서 그 select에 들어갈 것, where절에 들어갈 것,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실행 로직이 생성되면 확률 기반이 아니라 어느 정도 디터미니스트하게 작동하게 되니까 그 동일 질문에 동일 답변 가능하고, 어, 그리고 그 시멘트 레이어에 있는 정보를 썼기 때문에 이 SQL이 어떤 리니지 계통을 통해서 그 실행됐는지 오디 트레일 같은 것들도 이제 축적이 돼서 기업 환경에서 AI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세션 두 개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30분 쓴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나서 그 마지막 세션 10분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어,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시 후에 저희 구다빈 책임이 시연할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뭐 프렐루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스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기 전에 아, 데이터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 고민에 대한 약간 설계 고민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묻고 답하는 AI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로 가자라고 정했고 복잡한 온탈러지 쓰지 않고 그 문서 중심의 레그 말고 그리고 텍스트 투 시퀄 의존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 자원을 활용해서 시멘틱 MCP로 사용자의 질문 데이터와 정확히 연결해서 에이전트가 두 가지인데 정형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답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죠. 그리고 그 다음에 KPI 개선 계획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장에 얘기했던 그 이상적인 사람 분석가가 하는 일 정도를 할 수 있게 하자 정도를 목표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품명으로는 이제 하드카운트 디시전 에이전트라고 해서 예, 이제 사업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기본적인 배경인데 그 Q&A 대신에 조금 복잡한 업무를 좀 자동화하고 싶다는 것이 모티베이션이었고요. 그래서 문서 기반 챗봇, 뭐 정형 데이터 기반 챗봇 아니라 의사결정을 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도 이제 TTS 정도로도 뭐 그 굉장히 잘 통제돼 있고 메타데이터 잘 된 곳에서는 이번 달 매출 얼마야? 제품군별 매출 현황 정도는 곧잘 답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어, 매출 개선 위한 실행안 알려줘. 뭐, 그 손해율 최적화할 방법 알려줘. 이렇게 좀 개선안까지 물어보는 그런 디시전 에이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이것 위해서는 시멘틱 레이어가 시멘틱 MCP 형태로 에이전트한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시멘틱 레이어에는 단순히 그 DB에 있는 매트릭, 디멘션, 어떤 필터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KPI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석 경로, 예를 들면 KPI 드라이버 레버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지표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영향들 드라이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단들을 레버로 정의해서 그런 분석 경로를 제공하면 어떨까, 뭐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은 다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라 넘어가겠고, 기본적인 구조는, 그러니까
일단은 컨섬션 영역은 일단 AI 에이전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멘틱 MCP 서버는 사실은 시멘틱 레이어를 이제 외부에 노출하는 인터페이스일 뿐이고, 정의 영역과 실행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정의 영역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KPI 공식, KPI 드라이브 레버 관계 그런 것들이 있고, 엑서큐션은 그, 일단 정의를 가지고 만든 그 sudo SQL 코드를, 그러니까 SQL 플랜 코드를 SQL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실행한 결과를 뭐 검증하는 어떤 로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제가 뭐 그냥 약간 비판적으로 이 장표에 대해서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그, 저희의 기본적인 가설은 뭐냐면, 정형 데이터만으로 그 개선 수단까지 뽑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보험사 손해율 같은 거 볼게요. 보험사 손해율은 이제 고객으로부터 번 돈 대비 이제 지급한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특정 상품 때문에 손해율이 뛰었을 수도 있고, 뭐 보상 조직이 전국에 한 300개 있으면 특정 지역에 있는 조직 때문에 손해율이 상승할 수도 있겠고, 어떤 심사 방식, 뭐 이제 AI 자동 심사, 인심사, 뭐 이제 여러 가지 심사 방식 때문에 상승했을 수도 있겠고, 그런 변화 요인들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나래비 세우는 것들이고, 이제 개선 수단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이제 그 기업들이 통제 안에 있는 것은 고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파트너, 고객, 내 직원인데, 그래서 이제 저성과 보상 담당자 직원을 찾아내는 것들이 보통 레버로 작동을 해요. 근데 저성과 보상 담당자를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비슷한 집단, 그러니까 저성과 보상 담당자가 와 비슷한 조건에 처해 있는 피어 그룹 대비해 뭐 구체적인 상품에서 그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데이터 내에서 자기 완결적으로 레버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렇게 찾았더니 나는 이렇게 동일한 담보 상품 사고에 대해서 보상액을 더 지급했던 이유는 내 지역에 좀 민원을 많이 넣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부서장 승인을 받고 많이 빨리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유는 사실은 우리 DB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Y가 없는, 그러니까 개별 의사결정에 맥락이 없는 사후 로그만 가지고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레버로 어떤 이게 잘못됐어, 이게 개선점이야, 지적하는 것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 뭐 그것은 뭐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나름 있지만, 그것은 일단 시간이 허락하면 아주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에 이제 어떤 동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사용자 질문, LMM이 SQL 생성하는 경우에는 틀리기도 쉽고, 그죠? 그리고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멘틱 MCP 구조는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AI 에이전트가 질문을 이렇게 분해해서 질문에 얘는 지표야, 얘는 차원이야, 얘는 필터 조건이야, 이런 시멘틱 레이어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SQL 컴파일하기 전에 어떤 sudo SQL 코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멘틱 레이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지표는 이런 드라이버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특정 드라이버, 예를 들면 보상 조직 같은 데서 문제가 있으면 레버는 그 보상 해당 직원의 피어 그룹과의 어떤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인 레버야. 그런 분석 경로를 저장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알아서 SQL 생성해서 실행하고, 그것은 이제 시멘트 레이어 안에서 일어나고, 그런 결과들을 이제 종합해서 에이전트가 어떤 개선 계획까지 내놓는 구조고요. 뭐 아마 시연 때 아마 우리 구다빈 책임이 이런 시나리오로 준비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어떤 도식화인 것이고요. 뭐 다 동일한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장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 일단 오늘 시연에 보여드릴 것은
왼편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어, 정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가버넌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멘트 레이어에 들어오는 그 정보 하나하나를 다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멘트 레이어에 들어오지 못한 차원 지표들은 정확성이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에이전트의 사용자가 이런 AI 오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그 탄력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IT나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라 현업이라면 모르면 틀린 답 내놓는 게 아니라 모르면 안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시멘틱 레이어, 그러니까 결정론적으로만 작동하는 시멘틱 레이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폴백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전통적인 TTS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이제 레그 형태, 그래프 형태로 구성이 될 텐데,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기존의 SQL 히스토리, 그리고 디시전 로그는 이제 다음 장에 설명할 것인데, 그런 것들로 컨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컨텍스트 리트리브를 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다만 이때 이제 설계적으로 사용자한테 컨텍스트 리트리브를 하는 부분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잘 고지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되 엄격한 부분과 좀 약간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좀 플렉서블한 트레이드 오프를 둘 다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밸런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아, 내놓는 왼쪽 영역이 사실은 일단은 반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을 통해서 좀 더 실험적인 것들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피드백 루비라는 게 뭐냐면, 결국 시멘트 레이어는 사실은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유지보수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데이터를 쓰는 것이 에이전트만은 아닐 테니까, 기존의 BI도구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했던 로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디멘션이 추가됐다든지, 아니면 동일 SQL인데 아니 동일 지표인데 포뮬러가 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서 좀 캡처해서 휴먼 인더 룹 방식으로 그 시멘트 레이어에 이렇게 좀 반자동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루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어떤 아키텍처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얘기만 하고 한 2분 정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초반 몇 페이지였습니까? 여기 Y가 없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정형 데이터는 그러니까, 어, Y가 빠진 그냥 건조한 사실의 기록인데, 궁극적으로 진짜 의사결정의 자동화를 원한다면 Y 로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결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의 맥락을 기록해서 다음 의사결정을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what, when, where, who로 구성된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백하게 사실로는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또 사실에 기반한 허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처했던 맥락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맥락과 제약 사항들이 좀 같이 기록된다면, 그래서 디시전 로그가 컨텍스트 레이어에 들어간다면 좀 더 풍부한, 아니, 좀 더 정교한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저희 정 과장님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 구다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제품의 PM을 맡고 있습니다. 어, 이제 앞에서 이제 저희 양승준 대표님께서 저희
디시전 에이전트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이제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구현 및 테스트 작업하면서 어떠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시연 화면을 통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수도 쿼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메틱 레이어 하면 아마 가장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DBT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초에 공개됐던 실험의 내용인데 그 DBT 랩스가 그 흔히 TTS라고 말하는 텍스트 투 SQL 방식과 시멘틱 레이어 방식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결과가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DDL만 보고 SQL을 생성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84%,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SQL을 생성했을 때는 100%가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은 시멘틱 레이어가 답이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실험은 좀 비교적 제한된 조건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복잡한 집계는 포함하되 스키마 복잡도가 낮은 질문에 한정돼서 실험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의 복잡도, 스키마의 복잡도에 따라서 총 43개의 질문을 구성을 하고 네, 저희 아까 그 양승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큐브라는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실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때 조금만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큐브를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그냥 그 기본적인 TTS 방식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실행 성공률이고, 다른 하나는 스트릭트 이그젝트, 그러니까 결과의 셀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행 순서나 컬럼 순서까지 포함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실행 성공률은 둘 다 높았는데, 문제는 스트릭트 이그젝트 방식으로 봤을 때, 시멘틱 레이어 방식으로 보는 것이 원래 DBT의 실험 결과를 이어서 나머지 그 세 개의 축에 포함되는 그 질문들도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어, 근데 이 차이가 그 중요한데 이따가 좀 이따 그 저희 시연 때 시멘틱 레이어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그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 그 LQ, 그러니까 질문의 난이도가 좀 낮은 질문들이 오히려 스트릭 이그젝트 지표가 좀 낮게 나왔어요. 이 로우 컴플렉시티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단순 조회라고 하죠. 저희가 SQL에서 그냥 단순히 셀렉을 통해서 조회하는 질문 쪽이 많았는데, 이 이유는 이제 그 시멘틱 레이어라는 게 이제 집계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큐브는 어떤 집계 매트릭 중심으로 그 큐브의 시멘틱이 정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단순히 조회할 때 그 에이전트가 이제 필요한 디멘션만 정해서 이제 추출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릴 고정 이제 로직과 에이전트 루프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실제로 시연 때 보여드릴 저희 에이전트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의 이런 다양한 맥락을 시멘틱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완전히 사실 새로운 탐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 로직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지표 그리고 특정한 드릴다운 해봐야 되는 어떤 디멘션들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비교해야 되는지가 특성적으로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도 어떤 빈 화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 시멘틱에 정의된 검증된 지표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였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가지고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를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멘틱 MCP를 통해서 그 에이전트가 쿼리를 실행한 루프를 통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슈더 쿼리가 실패했을 때 직접 에이전트가 보정하고
다시 리트라이 하는 그런 네, 구조가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에이전틱의 구조는 저희가 이제 크게 축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시멘틱 MCP를 통해서 그 정의되어 있는 시멘틱 레이어의 내용들을 탐색하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이제 탐색이라고 여기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수도 쿼리라고 했던 시멘틱 쿼리 플랜을 구조화하고 실행한 다음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순 조회를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직접 그 에러 메시지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보정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로그는 저희가 사전에 공개해 드렸으니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연의 시나리오를 실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연에서는 이제 보험 샘플 저희 합성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 보상의 업무 흐름을 단순화해서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고 접수, 청구 심사, 지급 결정 및 완료까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는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사고 청구 영역이 있고, 진단, 치료, 계약 당고, 심사직 같은 영역이 있고, 뭐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이제 피보험자가 이제 사고를 접수했을 때 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심사하고 얼마를 줄지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고객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과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만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과지급이라는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는 4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보험금이라고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는데, 그래서 이때는 과지급액, 실제 적정 보험금 100만 원인데 초과된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그게 과지급액이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과지급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연 때 볼 거는 이 에이전트가 미리 구성된 저희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과지급률이라는 KPI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의 화면인데요. 저희 디시전 에이전트라는 메뉴를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저희 기존 미리 이제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 정의된 핵심적인 지표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저희 보시는 것처럼 과지급률이 5.7%로 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시연을 보기 전에 아까 저희 양승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시멘틱 레이어를 잠깐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에이전트가 보게 되는 그 어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버페이먼트 레이트가 과지급률이고 이제 보시면 메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 이상이면 요거는 유의미한 KPI가 된다라든지 실제로 어떠한 디멘션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드라이버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고 레버에는 실제로 이 추가적인 어떠한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이 부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시연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미리 저희 시멘틱 레이어에 정의되어 있는 분석의 어떤 플로우를 잘 따라가서 이 에이전트가 자의적으로 분석의 경로를 정하거나 해석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저희 오늘 시연에는 보통 이제 기업 환경에서 이 상용 LLM이라고 하는 뭐 챗GPT나 많이 쓰시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통 이제 인하우스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오픈AI 미니 모델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지급률을 분석을 할 거니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보는 숫자는 2026년 4월이고 직전 기간이 3월입니다. 저희가 5월이니까 지난달 기준 과지급률의 현황 파악하고 개선안 도출해줘.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에이전트가 아까 보셨던 그 시멘틱 레이어를 탐색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먼저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디멘션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내용 이제 플랜이 수립이 된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저희가 드라이버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디멘션 위주로 먼저 분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단순히 자의적으로 여기에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내라는 것들이 시멘틱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먼저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블로그 글에서 이 탐색 단계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멘팅 레이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지금 수집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과정은 아까 저희 아키텍처 그림 보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멘틱 MCP를 통해서 시멘팅 레이어에 접근을 하고 이제 그 시멘틱 MCP에는 시멘틱 레이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MCP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뷰에서 봤던 이 특정 그 매저에 대해서 그 KPI죠. KPI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그 저희 슈도 쿼리죠. 슈도 쿼리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SQL과 다르게 SQL에 축약된 어떤 스키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저는 뭐고 시간 변수는 뭘로 부을 거고 어떤 순으로 정렬을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에이전트가 어떻게 만들었냐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저희가 프리 어그리게이션 그 양순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버페이먼트 레이, 과지급률은 어떠한 기준으로 미리 말려 있다고 하죠, 보통. 이제 캐싱되어 있는지. 그래서 페이먼트 DT 기준으로 월별로 집계를 미리 해놨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 쿼리를 만들고 나면은 출력된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12개월간의 과지급률을 계산을 한 건데요. 실제로는 뒤에서 저희 큐브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조인과 계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SQL, TTS 할 때처럼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슈도 쿼리의 이 간략한 스키마에 맞게 작성만 하면 알아서 그 계산은 큐브 시멘틱 레이어 쪽에서 컴파일을 해서 결과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쭉쭉 진행이 되고 있고, 어, 하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레버에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가 이제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드저스트 아이디라는 건 아까 저희 보험 분석의 흐름에서 이 청구된 걸 심사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사자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이 사람을 피어 컴패리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한 어떤 조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겠다는 미리 어떤 분석의 세팅을 저희가 레버단에 이제 정의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한 툴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높았는데 이 사람이 속했던 집단의 실제 값과 비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한 겁니다. 이 밑에서 최종 결과 보고 숫자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추가 분석 작업도 이제 저희가 미리 정리되어 있던 레버 기준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는 마무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나 이제 자료에 쓰실 수 있는 내러티브와 이제 차트를 만들고 이제 분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 레버에 병원 등급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런 드릴다운을 해보세요. 드릴다운 분석을 해보세요. 라는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병원 등급에 관해서 특정 저희가 정의해놨던 레버로 정의해놨던 분석을 추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 우선은 월별 추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건 최근 월인데 2020년 4월에 5.7%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실제 정확한 SQL을 통해서 미리 계산해놨던 결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0년 4월에 보면 5.7%로 정확하게 계산이 됐었습니다. 어,
있고,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CT가 가장 높았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 대시보드 상에서 4월 기준으로 네, 필터를 해봤을 때 정확히 CT, 특수검사, 선택 진로로 순으로 7.1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정확한 계산을 수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멘틱에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유사 집단과 비교했던 내용도 보시면 어, 이제 3월에 가장 높았던 33.3%의 이제 이 담당자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은 이제 전문 심사부에 속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3.3% 정확하게 계산이 됐고 실제 이 담당자의 유사 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전문 심사부니까 옆에서 바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7.46%. 평균적인 이 조직의 과지급률은 7.4%였는데, 이분 혼자 이제 30%를 초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담당자 분에게 개선의 근거를 이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의되어 있는 레버들을 통해서 이런 분석을 추가로 하면 좋아요까지 아까 저희 시멘틱에 정의되어 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네, 추천을 해드리는 모습을 네,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우선 저희 제품 통한 시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Q&A 세션을 좀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텐데요. 네, 저희 발표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고 운영 결정을 돕는 원리나 뭐 뒷받침하는 기술에 대해 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세 가지 질문은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시멘틱 레이어는 구축과 관리가 매우 노동 집약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실무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나 뭐 회사의 규모가 크거나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 주제 영역이 넓은 경우에는 좀 부서마다 용어도 다르고 정의도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구다빈 책임님 부탁드립니다. 네, 1차적으로는 아까 양승 대표님께서 발표 때 말씀드린 그 컨텍스트 레이어의 도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시멘틱의 내용을 채워넣는 피드백 룩을 구축하는 게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시멘틱이 이 질문을 굉장히 경험해서 오시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단순히 이게 노동 제약적인 이유가 이 아까 보셨던 어떤 문서를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큰 어려움은 이 지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정말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드는 노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데이터상의 뭐 페이먼트 어마운트라는 뭔가 지급액 저희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 생각해 보면 지급액이라는 컬럼이 있다고 해서 지급액이라고 KPI를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최종으로 쓸지 이 컬럼이 의미하는 게 뭔가 승인된 금액인지 그리고 실제 이제 데이터 환경이 정확하게 컬럼이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DW나 이제 BI 혹은 기존 이제 뒤쪽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시멘틱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후보군을 빠르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자동화시켜서 어떠한 초안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제로 데이터의 맥락과 어떠한 내용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있는 분들의 최종적인 컨펌 단계를 통해서 최종 시멘틱으로 이제 승격하는 어떤 그러한 장치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이 자동화라는 게 결국에는 반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양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한 결국에는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초안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반자동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용어 사전 같은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설계 관점에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큐브 단에 보여드린 뷰 같은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모든 사용자에게 전체 모든 데이터 모델과 용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조직에 속한 사용자들에게는 이 뷰만 노출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뷰를 통해서 정의되어 있는 지표들만 그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게 하면은 그 용어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에이전트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요새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결국 휴먼 인더 루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급액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뭐 최종 지급액, 뭐 실제 지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수 있을 때 에이전트가 무조건 자의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그러한 단계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볼까요? 라고 휴먼 인더 루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멘틱 레이어를 구축할 때 단계별 절차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좀 더 실무적으로 더 깊어지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모든 걸 표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의 모든 데이터를 다 시메트릭 한다는 건 아무리 반자동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노동지갑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유즈 케이스를 선정해서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 실제 핵심적으로 도입하시고자 하는 분야의 핵심 KPI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자산들을 수집해야 될 텐데, 뭐 기존 DW, DDL, 그다음에 뭐 만약에 대시보드가 있다면 대시보드의 BI, 뭐 SQL 실제 그 업무나 분석가분들이 사용하시는 SQL문들, 뭐 지표 정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제 시멘틱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앞에 질문에서 말씀드린 어떤 반자동화의 기술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초안이 나오면 이제 실제 현업과 데이터 팀 분들이 이 계산식이 맞는지, 어떠한 의미를 정의해야 하는지, 혹은 이제 실제 에이전트가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디스크립션이나 메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만약에 뭔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컨플릭트 리스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 3번의 과정을 다시 이제 수정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운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 레이어나 피드백 룹, 그다음에 권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종적인 검증을 누가 할 것이며 어떤 규칙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가 연결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실제 시멘틱 레이어의 내용을 접근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그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툴들의 정의, 그 MCP 레이어의 정의가 이제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실무 로드맵까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또 적용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이미 대시보드를 쓰고 있는데 기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의사결정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 있는지, 또 도입 시 실무자가 일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먼저는, 지표 확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시보드를 대체하는 건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보는 숫자는 대시보드가 사실 제일 편합니다. 처음 도입할 때에 이제 그 소비되는 그 에너지와 비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볼 지표는 미리 정의된 대시보드가 좋습니다. 그러나, 어, 그 직접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에이전트가 아까 보여드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KPI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서거나 혹은 떨어지고 있는 지표가 있으면 에이전트가 먼저 직접적으로 디텍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상 징후나 변화를 에이전트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인 탐색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운영하시는 회사분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반복되는 어떤 그 것뿐만 아니라, 저희 좀 이런 거 보고 싶은데 대시보드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실제 대시보드 작업하시는 분이 일일이 또 대시보드 만들어서 그 대시보드 작업만 하루에 막 몇 번씩 하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미리 시멘틱단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에이전트한테 질문만 하면 대시보드를 만들 필요 없이 바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석 부분도 결국에는 이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시보드 구축도 있지만 이 데이터 좀 뽑아주세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데이터 팀에 요청들을 많이 하실 거고 또 일일이 엑셀로 다운받아서 수동으로 가공해야 되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미리 정의되는 시멘틱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계산하고 추출한 작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뭐 뒤에는 좀 뻔한 얘기인데 뭐 보고서 작성하고 회의 준비하는 부분이 확실히 시간이 네,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이제 호환 부분인데요. 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틱의 내용을 반자동화해서 채워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기존의 대시보드라든지 어, 그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 때 이제 분석용 데이터셋 뭐 그게 BIA 대시보드에 있는 데이터셋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분석 제품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셋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데이터셋과 대시보드 그리고 차트들에는 말하자면 이미 비즈니스 로직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어떤 지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 시스템의 이러한 내용들을 시멘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분석가들이 사용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SQL 히스토리, DW 마트 같은 것들이 실제로 시멘틱 레이어를 반자동화해서 채워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멘틱 모델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등록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에이전트라는 게 기존 시스템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에셋들을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고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 인프라를 전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좀 실무 노동 시간을 오히려 획기적으로 덜어준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변화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 혹시 현장 질문이 있으면 한 개 정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따로 올려주신 거는 없어서 그러면 오늘 Q&A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미처 질문하지 못하셨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트카운트 공식 슬랙 커뮤니티나 홈페이지 채널톡을 통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웨비나 만족도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오늘 세션에서 소개한 발표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설문 참여 안내와 웨비나 다시 보기 링크는 웨비나를 사전 등록하셨던 이메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